자, 지금부터 사관학교 어법 문제 2022년 1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속도가 느리시다고 생각되시는 수험생이 있다면 강의 속도를 1.25배 또는 1.5배로 조정하시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시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스탑이라고 되어 있네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세요.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합니다. 사관학교 영어하고 수능역하고 시간상 비교를 했어요. 사관학교 영어는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30문항으로 바뀌고 시간은 50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00초입니다. 마킹 하는데 한 3분 걸리잖아요. 180초. 그래서 3000초에서 180초를 빼면 2820초 나누기 30 그러면 한 문항당 94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수능 영어는 70분이잖아요. 그런데 45문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17문항의 듣기가 있어요. 그 듣기는 대략 20분이 소요되잖아요. 그리고 마킹이 대략 5분. 그러면은 28문항의 독해를 해결하는데 45분 정도 걸려요. 2700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2700초를 28로 나누면 대략 96초. 그렇게 비교해보면 사관학교 영어하고 수능 영어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수험생인 경우 수능 영어인 경우는 듣기를 하면서 5문항에서 10문항 비교적 쉬운 독해를 해결하지요. 따라서 96초의 한 문항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한 문항, 28문항에서 대략 5문항에서 10문항 정도를 빼면 20문항 내외를 2700초 내에 푸니까 시간상 압박이 사관학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수능 영어가 훨씬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관학교 영어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서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을 벗어날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대략 80초 내에 풀도록 해야 합니다. 자, 80초 동안 포즈를 한 다음에 푸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풀어봤어요. 80초 동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해부에 밑줄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뭘까요?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푸는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앞으로 사관학교 시험 문제를 치는 데 있어서 그죠?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깊이 심도 있게 해설하고 그걸 여러분 거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have에 밑줄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의미입니다. 자, have나 has나 are, is, were, was, to, does에 밑줄이 있다면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묻는가 하면 주어의 수, 즉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묻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어를 분석해 봅니다. 얘가 주어고요. 얘가 이제 삽입이 됐어요.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 주어에 s가 붙었잖아요. 복수형 어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니까 have라고 하는 동사는 만든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어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해석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관학교 영어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법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이걸 통해서 독해하는 연습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해석도 독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형용사절로 에비던스를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현대의 고고학적 연구자들은 그 중에 일부는 여성들인데 대리아의 증거를 발굴했습니다. 대리아가 뭐예요? 뭡니까? 헤로도토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건전하다,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증거를 발굴했다. 1번 맞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으로 가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요 우리 문제는 밑줄형 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번에서 출제되고 있는 사관학교 2번에 출제되고 있는 태기력 문제가 있어요. 태기력 문제에서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를 물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have냐 has냐, 아냐 is냐, 우어 was냐, to does냐. 요거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놔. 그럼 아하 이것도 주어의 수, 단수, 복수를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문제가 시사한 바를 두루두루 다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음.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containing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묻는가? 두 단계로 나눠야 돼요. 동사의 원형에 ing가 붙었다거나 동사의 원형에 to 앞에 to가 붙어서 부정사가 됐다거나 그러면 반드시 두 단계를 공부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얘가 동사냐 준동사냐. 다시 말하면 containing 자리에 혹시 동사가 와야 되는데 이게 온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먼저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의심을 해결하는 근거가 뭐예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문장 내에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의 수를 n이라고 하면 그 수 더하기 1이 동사의 수예요. 왜냐하면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는 절을 하나씩 이끌거든요. 절이 있다고 하는 말은 그 안에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원래 동사 하나가 있잖아요. 문장 내에는. 거기에다가 이 수를 더하면 그게 동사의 수다. 나머지는 준동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얘가 이제 주어잖아요. 얘가 동사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아무리 봐도 접속사가 또는 의문사가 관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contain이라고 하는 준동사 ing 형태는 일단 맞다. 왜? 동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연 containing 이라고 하는 준동사 여기서 이제 분사가 되겠네요. 그 분사가 과연 이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자, 뭐냐면 명사와 분사 간의 능동, 수동의 의미를 파악해서 능동이면 ing, 그렇죠? 수동이면 과거 분사가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분석을 해봅시다. 의미상으로 얘가 의미상으로 주어고요. 나머지는 다 얘를 수식하는 형용사 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사로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의미사로 목적어예요. 나머지 야는 또 요 목적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상으로 주어, 의미상으로 동사, 의미상으로 목적어. 의미상의 목적어가 우측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 그러니까 현재 분사, 적절하네요. 따라서 2번 컨테이너도 맞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학자들은 첫 기원전 첫 1천년의 중반부부터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창이나 화살이나 그리고 갑옷과 같은 요 단어는 어려운 단어니까 여기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용품이래요. 군사적 용품과 함께 매장된 여성들의 해골에 관한 화석을 담고 있다. 담고 있는 많은 무덤들을 발견했습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위치에 이제 밑줄이 거 있어요. 자, 명사가 앞에 와 있네요. 그리고 위치야를 분석을 해봅니다. 내부적으로 위치야에서 this가 주어고 a가 동사고 나머지가 주격보잖아요. 자, 이거 이런 구문 많이 공부했어요. 자, 심층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격의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 위치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동격의 접속사 that은 앞에 추상명사가 와요. 얘도 추상명사가 와요. 관계대명사 that이나 위치는. 그런데 이어지는 절이 완전 여부. 자, 동격의 접속사 that 다음에는 뒤에 오는 절은 완전합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필수 성분이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있어야 할 때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신나 위치다면은 뒤에는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돼.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대신어 위치. 그거는 뒤에 이어지는 절의 완전 여부로 판단한다. 완전하다, 접속사 대시 온다. 불완전하다, 그 관계대명사 대신어 위치가 온다. 대신 그 앞에 선행사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these가 주어고 a가 동사고 나머지가 주격보호입니다. 완전 구조지요. 따라서 위치가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위치가 뭐가 돼야 되느냐? 접속사 대시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3번의 위치가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됐죠? 자, 3번 정답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해서 이것도 해석의 중요한 자료니까 그죠? 해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구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ndicat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절을 이끕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민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후가 이끄는 형용사절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해골들의 일부는 대디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머리가 맞았으며 아니면 머리가 맞았거나 아니면 날카로운 어떤 예리한 칼날로 찔렸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또한 그것이 이것들이 우연히 무기와 함께 매장된 여성들의 그 화석이라기보다는 전사들의 화석이다라는 라는 견해에 대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번, 5번도 심층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4번입니다. 4번 보시면 부정사지요? 동사 원형 앞에 to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2번 경우처럼 두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답이 뭐예요? 얘 자리에 혹시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닐까? 연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근거는 뭐라고 했어요? 하는 방법은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의 수를 따져서 더하기 1이 동사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일단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푸시고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요 사이에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도 있어요. need라고 하는 목적어에. 알겠죠? 그 다음에 the ornaments하고 they 사이에 또 생략도 있어요. 위치가. 그러면 이 문장의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의 수를 따져봅니다. 여기에 하나가 있지요? 여기 생략된 거 찾았죠? 또 생략된 거 찾았죠? 세 개입니다. 그럼 동사가 몇 개예요? 네 개여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맞네요. 그러니까 to enhance 자리에 부정사 자리에 적어도 동사는 오지 않는다. 이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번 또 연구를 해봐야 될 것이다. 과연 to enhance라고 하는 부정사 형태가 맞는지 보면 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에는 얘의 능동수도 부정사의 태를 따져봐야 되고 또 그것의 의미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 appearance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고 태가 능동이고 또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타당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도 맞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을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무덤들은 또한 역시 귀걸이, 목걸이, 구슬, 그리고 팔걸이와 같은 보석류뿐만 아니라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의복을 위한 청동 거울 그리고 금 장식을 또한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perhaps 이하는 어렵습니다. 자, 해석을 해봅시다. 아마도 그 시신들은 그 여성들이 자, both and입니다. 그들이 전사로서 필요로 될 수도 있는 무기 both 그리고
그들의 그 뭡니까? 그들이 이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장신구들을 그 둘 다를 가지고 다음 세계로 들어가다. 즉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신들은 매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뭘 얘기하죠? 사운드의 밑줄이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구문 분석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주어지요? 얘가 동사지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의 목적어입니다. 또 내부를 분석해 봅시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as야 여기 삽입됐고 얘가 주격보입니다. 아하, 사운드가 주격보에 있네요. 그리고 was not이라고 하는 비동사의 우어입니다. 근데 사운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명사, 형용사,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비동사의 우어니까 형용사겠네요. 따라서 건전한, 타당한, 따라서 5번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in all, 이것은 대체로 모아서 고고학적 증거는 대디아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헤로도토스가 아마존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과거에 생각되었던 것처럼 그가 속았다라고 하는 예시가 아니라 not but 또 거기서 not A but B죠. A가 아니라 B다를 그 다음에 벗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드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가 속았다라고 하는 예시라기보다는 예시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각적 증거가 됐습니까? 정답 아까 3번이었지요. 자,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차근차근 해서 실력을 키워가야 합니다.